오늘 방송에서는 태양인 금체질의 체형 특징이 다른 체질과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되는지, 또 체형만 보고도 태양인을 어떻게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체질을 진단할 때 누구나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체질별로 체형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체질을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본인 스스로 태양인 금체질로 추정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방송 내용을 통해서 본인 체형 특징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인 금체질을 음양으로 분석하면 양중의 양으로 양적 성질이 가장 강한 체질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양에 해당하는 인체의 상부가 가장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양인은 장부로도 8개 체질 중에서 폐가 가장 크게 발달한 체질입니다. 근데 이 폐는 장부 중에서도 우리 몸 제일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인 금체질은 인체 상부 발달과 함께 폐가 가장 큰 체질이기 때문에 대체로 가슴부터 어깨 부위까지 탄탄한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학에서는 태양인의 체형을 두고 머리가 크고 이마가 넓으며 목덜미가 굵고 어깨도 넓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인 금체질은 양이 매우 발달한 체질이니 광대뼈와 뒷머리가 돌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이는 인상은 어떨까요?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체질이니 남자 태양인 금체질이라면 조금 억센 느낌의 눈빛도 좀 발산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체형과 인상은 태양인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나타나는 공통 특징은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열태양인 금양체질에게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체질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태양인 양적 태양인은 양중의 양으로 8개 체질 중에서 가장 양적인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 최상부에 있는 폐도 가장 크고 튼튼합니다. 그러니 어깨부터 머리까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태양인 금양체질 인물인 이혁재, 김구라, 유통식, 그리고 이경자 한의사, 윤석열, 노무현 대통령의 체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머리 크기와 어깨 너비가 평균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열태양인 금양체질이 다 이러한 건 아닙니다. 간혹 머리 크기와 어깨 너비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이 어깨 힘이나 두뇌 활용 능력처럼 기능만큼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태양인인 이 한태양인 금운체질도 열태양인 금양체질처럼 인체의 상부가 발달했을까요? 물론 그런 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열태양인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태양인 금운체질은 음적 태양인에게 열태양인 금양체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음적이어서 인체의 상부가 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폐의 크기와 이 강함도 열태양인 다음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머리가 크고 목덜미가 굵으며 어깨가 크게 벌어진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체질을 판단할 때는 대소보다는 기능, 강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인체 상부의 외형은 열태양인 금양체질만큼 비록 두드러지지 않아도 두뇌 활용 능력이나 목소리 크기만큼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방금 언급한 설명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체형에만 집중하면 한태양인 금운체질은 머리와 상체가 특별히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언급하는 내용을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태양인 금체질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민, 수체질 등의 전혀 다른 체질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거죠. 이러한 점이 사상학의 결정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상학을 발전시켰다는 팔체질의학계 역시 이런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질 진단이 가는 곳마다 모두 다를 정도로 오류가 매우 심각한데 바로 이런 이유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태양인 금운체질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이재명, 한동훈, 손석희, 진중권, 유시민, 김문수, 홍준표, 조수미, 김연아 등이 모두 이 체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머리, 어깨, 가슴 상부가
두드러지게 발달한 체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순간적인 이 두뇌 활용 능력만큼은 매우 뛰어납니다. 언변도 매우 좋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체질을 분석하고 진단할 때 대소, 크기보다는 강약이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양인의 하체는 어떨까요? 태양인은 양이 발달했지만 음은 약하기 때문에 하체는 좀 왜소하거나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소 크기와 기능을 도형으로 나타낸다면 역삼각형에 가깝습니다. 시중에서 표현하고 있는 전체적인 태양인의 체형은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체가 짧고 부실한 태양인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열태양인 금양체질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 열태양인은 소화력이 좋고 배설 기능이 약해서 살이 잘 찌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리도 어느 정도는 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대와 근을 지배하는 간도 이 한태양인 금운체질보다는 덜 약해서 다리 힘도 생각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태양인 금운체질은 신장이 차강, 즉 두 번째로 강한 장부라서 배설 기능은 강한데 비위가 약해서 메마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열태양인보다 다리가 더 가늘고 힘도 약합니다. 또한 간도 8개 체질 중에서 가장 약해서 건강이 나빠지면 다리 힘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태양인 금운체질보다 다리가 가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소품종 대량 생산된 로봇이 아니고 장미꽃도 붉은색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리가 가늘지 않아도 하체 기능, 즉 강약이 약하니 다리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겠죠.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만 다리 힘이 크게 빠집니다. 오래 서 있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지금까지 음양적 특징을 적용해서 태양인의 체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역시 팔체질연구소의 체질 분석은 기존의 체질의학계의 관점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목계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체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오행은 동양의학적 사고의 기본 공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음양오행을 토해시하거나 적당히 적용해서는 체질적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목계의 체질 분석이 더 논리적이고 정확하다고 자신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체질의학 강의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더 진화 발전된 체질의학의 세계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